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세부 방역 수칙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학생 등교도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 70대 참석자가 대상인데 1차 구상 금액이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사 직전인 청주 시내버스 업계가 궁여지책으로 40% 감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이 도의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를 놓고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세부 방역 수칙이 변경됐습니다. 학생들도 다음 주부터 대부분 등교 수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가장 반기는 곳은 실내 영업장입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영업 손실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2단계보다는 1단계로 완화가 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 위축으로 못 온 건데 앞으로는 많이 더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11종 가운데 10종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5종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였던 방문 판매업은 계속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가 허용됐지만 음식물 섭취나 별도 공간에서의 모임 등은 금지를 유지시켰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됐던 각종 집합, 모임, 행사도 허용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축제 등은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재개방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만 해도 경로당이 지금 1,054개소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 1,054개 전문 방역 소독을 하려면은 약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학생 등교도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은 30학급 이하이거나 학생 수 800명을 넘지 않는 초중고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전교생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도내 전체 초중고 472곳 가운데 85%인 432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대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의 등교를 제한해 밀집도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행정명령 미이행자인 70대에게 내려진 건데 1차 구상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구상금을 청구키로 한 대상은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인 70대 A씨입니다. A씨는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진단 검사도 거부하다 시어머니 B씨의 확진으로 검사를 받았고 집회 참석 2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주간보호센터 직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지표 확진자, 즉 최초 전파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증상이 가장 빠르고 그 외에 GPS 내역이나 의무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최종적으로 지표 확진자로 추정했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나흘 동안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달 1일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A씨를 비롯한 N차 감염자는 모두 8명, 이 중 청주 확진자는 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청주 상당보건소는 청주 확진자 6명에 대한 1차 구상금을 7천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구상금 청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의뢰한 상태로 확진자 6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토대로 구상금을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강력 제재를 이어가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광주 확진자와 서울에서 접촉한 뒤 오한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도내 확진자가 나흘 만에 1명 추가되면서 충북의 코로나 확진자는 179명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청주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40% 감축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내버스 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자 꺼내든 특단의 대책인데요. 내년 1월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오후 시간대 버스 정류장에 인파가 북적입니다. 청주 시내버스가 40% 감차 운행을 시작하자 평소보다 2~3배가량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0분 있으면 한 대씩, 10분 있으면 왔다 갔다 했는데 2대가 그런데 버스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있고 불편한 게 많아요. 거의 한 40분 정도? 네,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되니까 그렇다고 거리 가까운 것도 택시 탈 일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청주 시내버스 업체 6곳은 고사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탑승객이 13만 명에서 올해 7만 명가량으로 절반 가까이 주는 등 연말까지 예상되는 적자만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주시 지원금은 80억 원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40% 감차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110억 정도 적자가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통약자들의 참 어려운 환경을 알면서도 눈물겼지만은 도리 없이 감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감차 운행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전, 즉 올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업계 적자를 청주시가 메울 수 있어 운행을 늘릴 수 있지만 준공영제 시행 전까진 시 당국이 버스업계에 감차를 최소화하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 12월 말일까지는 시민들이 좀 불편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접수되고 분석된 민원들은 저희가 시내버스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청주시는 내년 1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감차 운행 피해가 큰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올 연말까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이 마지막 도의회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놓고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7월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이 타당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편익 비용 분석, 즉 BC가 0.4892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인 1에 미달하는 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0.2189로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경제성이 더 낮아질 거란 재분석 결과입니다. 연수원 이전 문제를 다룰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의회는 고의적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의 재검토까지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 BC에 대해서는 과연 사업 타당성이 가능한가, 아무리 균형발전 논리로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연수원 이전에 따른 경제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국기 도의원은 지난달 5분 발언에서 늘어난 교육비를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30년간 식당 운영비 103억 원이 추가되고 공무원여비 239억 원을 편익에서 제외하면서 BC가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 건립의 BC 분석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시회 기간 연수원 이전의 경제성을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통과 여부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결정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단양군이 세계에서 두 번째, 동양에선 가장 긴 산악형 슬라이드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짚라인, 알파인 코스터와 함께 단양의 새로운 체험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터파크에서나 보던 슬라이드가 산 정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탑승용 매트에 올라 원통형 슬라이드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는 새로운 놀이시설입니다. 총 길이 264m, 시속 30km의 속도로 12곳의 커브 구간을 돌아 내려가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무섭고 떨리는데 그래도 한번 남자니까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타보려고요. 단양군이 15억 9천만 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선보인 만천하 슬라이드입니다.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고 동양에선 가장 깁니다. 산 정상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스릴감에 32개의 투명 아크릴 창이 설치돼 있어 바깥 풍경을 보면서 속도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최고 시속이 30km까지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벌리시고요. 네,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서 체감 시속은 60km가 넘을 정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인데요. 여름 한철 즐길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와 달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데다 조망 카페와 휴게 시설을 갖춘 트리하우스도 함께 문을 열어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할 전망입니다.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이제 연휴 기간에도 한 5,000명, 6,000명 정도 이렇게 몰려옵니다. 예, 그분들한테 새로운 놀이 시설을 하나 더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용료금 13,000원 가운데 3,000원을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현재 그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한국 그 관광 백선에 들어가고 또 그 권역에 지금 짚라인이라든가 또 알파인 코스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메가 슬라이더가 이제 새로운 또 관광 명소로 부각이 될 것이고. 또한 올 연말쯤이면 모노레일까지 개장해 단양 1,000만 관광객을 견인하는 국내 최대 체험형 레포츠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이장섭 위원장 체제를 맞은 민주당 충북도당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할 조직 구성을 마쳤습니다. 충북도당 부위원장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장선배 도의원이 맡게 됐고 홍보소통위원장에 민현기 씨를 발탁하는 등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갑근 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에서 새 당명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판식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유통 문제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3세부터 18세 중고등학생은 내일부터 재개되고 만 70세 이상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 만 62세에서 69세는 다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6일부터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